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동센터의 양송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별로 좋진 않은데 우리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선생님과 보게 될 지문은 16번에서 20번까지의 문제 세트입니다. 이 글은 문학으로 우리가 문학인 것을 알 수 있는 건 위에서 보듯이 지금 작가와 제목이 나와 있다면 이런 글을 전부 다 문학이야 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이 글은 일단 가시는 현대시이고 나시는 고전, 시조, 연시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현대와 과거의 문학이 섞여 있는 그냥 똑같은 시이기 때문에 시가 복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항상 문제를 받으면 지문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보면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16번 문제는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로 그럼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것이 바로 우리는 개념어, 여기서는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 개념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학 개념어 부분은 솔티북스에서 수능 어휘력 사전 부분을 우리가 매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먼저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1번에서는 대조적인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대조적이라는 건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이고 2번에서는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했다 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끝냈죠. 이번 주로. 그래서 명사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번에서는 수미상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수미상관은 시의 가장 윗부분과 가장 아랫부분의 내용이 같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명령적 어조. 명령적 어조는 뭐뭐 해라. 그래서 어라나 아라 같은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을 우리는 명령적 어조, 밥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전부 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개념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리고 5번째에서는 감탄사를 사용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현대시와 과거에를 봤던 고전시가 다 나오기 때문에 현대시에서는 오, 어머나 라든지 또는 오메 이런 표현들이 있다면 근데 고전에서 나오는 감탄사에는 어저 우리 이번에 황진이의 시조 배웠죠? 어저 내일이야 이 파트 있었죠? 뭐 아라든지 아으라든지 아니면 어즈버라든지 어사와 요런 등의 감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표현들이 있는지를 가와 나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공통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시든 나시든 중에서 더 여러분한테 조금은 익숙하다 싶은 작품을 가지고 먼저 골라내시고 아닌 것들 중에서 답을 지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굉장히 감사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많이 어려웠을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었던 선배들도 62.5%의 오답률을 보였던 많은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감사한 문제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요 보기 때문이에요. 보기는 우리가 본문을 만나기 전에 우리한테 출제자가 의도를 담아서 요 형식에 맞추어서 한번 선지를 골라볼래? 라고 주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요 보기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물을 바라보거나 삶을 되돌아보며 사색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굳이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해. 그러더니 가의 화자는 그리고 나의 화자는 그럼 얘들아 가와 나의 화자는 전부 다 사물을 바라보거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사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라는 것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의 화자는 일단 무엇을 바라봤는지 보자. 도시 공간에서 마주한 초록에 사로잡혀서 초록을 들여다보며 그것이 지닌 생명력을 깨닫고 감탄과 놀라움을 드러낸대요. 그럼 그것이 지닌 생명력에 대해서 감탄과 놀라움이기 때문에 가의 화자는 여러분 초록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감탄이라는 것 자체는 좋게 놀라는 표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의 화자는
초록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쵸? 나의 화자는 자신의 백발을 바라보며, 여러분 백발이라는 것 자체는 흰색 머리를 백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흰머리가 날 정도로 나이가 든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늙은 처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현재 처지를 한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 있어서 가시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뭘 하고 있냐면, 그럼 플러스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얻은 깨달은 것을 젊은이에게 전달하고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은 내 늙은 상태에서 현재 나는 한탄스러워. 그럼 내가 깨달은 거, 옛날에 내가 못해서 안타까웠던 것들을 젊은이에게 전달하고 있어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는 우리가 본문을 안 봤지만 이제 가글은 어떤 글이야? 초록을 봤어. 그럼 얘들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도시 공간에서 마주한 초록이라는 것은 아마 식물이 되겠죠. 그것에 대한 생명력에 놀라서 감탄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나시는 전부 다 어떤 내용일까요? 늙은 지금 현재의 화자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글이겠구나 라는 것을 본문을 읽어보기 전에 이미 작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번에 A를 보시면 얘는 A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요 A 부분만 확인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지시 표현을 썼대요. 얘들아, 이것도 결국에는 개념어들인 거잖아. 수능 개념어. 그럼 우리 요 세트의 문제에서는 16번과 18번 전부 다 개념어를 알면 문제를 풀기 쉬운 것들을 만나게 된 거죠. 자, 개념어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지시 표현이 나왔네요. 우리 품사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지시대명사, 지시관형사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지시라는 건 손가락지로 가리켜서 보여주다 라는 표현. 그럼 손가락으로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라고 묻는 거. 그래서 지시 표현에는 이, 그, 저 등의 표현이 사용되겠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하는데, 얘들아, 일단 무엇을 써서, 여기까지는 지금 표현이고요. 그것에서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표현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A씨는 얘들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이미 17번에서 힌트를 얻었단 말이지. 뭐라고? 가시에서는 화자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근데 화자의 심리적인 거부감이 나와. 그럼 이거는 좀 이상해 라고 느낄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2번 볼게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대요. 형광펜을 했어야 되는데.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여러분?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을 대꾸법이야 라고 우리가 클리닉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대꾸법 찾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동적 이미지. 이런 언어들은 모르면 익혀두셔야 됩니다. 역동적이라는 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느낌이죠. 활발하게 움직임. 필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점층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점층적이라는 건 작았던 것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점층적, 또는 짧았던 것이 길이상 점점 길어지게 되는 것을 점층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시행으로 나누었대요. 여러분, 원래 한 개로 써도 되는 문장이야. 근데 굳이 두 개의 시행으로 나눠놨어. 우리 이런 것을 의도적 행가리 라고 하게 됩니다. 일부러 하나의 문장을 두 개로 걸쳐놨기 때문에 행을 갈았어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우리 이번에 배웠던 황진이 시조에서 배웠던 행간걸침과 살짝 비슷한 느낌이야 라고 알아두실 수 있겠죠. 그리고 모순된 표현을 활용했대요. 여러분, 모순된 표현은 무조건 역설법이야 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여러분 18번 문제는 A 부분만 보면 되잖아. 그럼 정말 요 짧은 4줄만 보면 되기 때문에 A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확실하게 아닌 것 같지만 지시 표현이 있는지부터 봤더니 얘들아, 이 이런 애들 지시 표현이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심리적 거부감은 아니었기 때문에 답은 아닐 것이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대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봤더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 무엇. 그럼 얘들아,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삐리리, 밑에도 뭐뭐 하고 있는
저 촉촉한 불길 삐리리. 지금 얘들아 뭐뭐 하고 있는 삐리리 뭐뭐 하고 있는 삐리리 라는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잖아. 그럼 일단 얘는 여기까지 맞아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자, 조금 예쁘게 그려볼게. 대상이 갖는 역동적 이미지라 표현을 했어 얘들아. 일단 첫 번째,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대. 그럼 뭔가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잖아. 그리고 저돌적인 고요래. 얘들아, 일단 저돌적이라는 건 앞으로 막 헤쳐나가다, 공격적으로 튀쳐나가다 이런 뜻이잖아. 그 다음에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서 옮겨 붙고 있대요. 옆으로 퍼지고 있는 느낌인 거고, 촉촉한 불길이래. 불길은 마구 타오르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역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라는 것이 괜찮은 답이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나머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층적인 표현. 여기에서는 점점 더 커지거나 점점 더 길어지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점층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았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시행으로 나누었대요 여러분. 한번 볼게.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 그럼 무엇이 솟아나는데? 저돌적인 고요가 솟아나고 있잖아. 그럼 사실 얘는 원래 하나의 문장이었어 라고 볼 수 있잖아. 그거를 일부러 잘라놨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시행으로 나타냈어는 되지만 순환이라는 건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 솟아나고 있어이기 때문에 뭔가가 다시 돌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없었던 것에서 위로 올라가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순환하다라는 부분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5번에 모순된 표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일단 저돌적이다.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앞으로 막 뚫고 나가는 듯한 이런 공격적인 태도라면 고요는 조용한 거잖아. 그럼 저돌적과 고요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모순된 형용인 거죠. 이거 지금 자체가. 얘와 얘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 지 않는 모순 표현이고. 자 얘들아, 촉촉한 불길이래. 불길은 다 타버리면 되게 메말라지잖아. 바짝 마르고. 근데 촉촉하대. 그럼 얘도 어울리지 않는 말로 꾸며놨기 때문에 모순 형용이네. 그래서 역설법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자신과 대상을 동일시한대요. 그럼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게서 옮겨붙고 있는 저 촉촉한 불길이 나야 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잖아. A 부분에. 그럼 화자와 동일시한다 라는 표현은 잘못됐네.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야 라고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도 보면, 자 19번은 나에 대한 이해예요. 그럼 지금 얘는 나글을 읽어봐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될 것이고, 20번에도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라고 하는데, 그럼 기억과 니은 파트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은 지금 저 초록 아래에서는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을 주고 있을까? 얘들아, 초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전에 식물이라 생각했으면 식물이 잔뿌리들, 그럼 식물의 뿌리들은 얼마나 힘을 주고 있을까? 그럼 지금 초록의 식물의 생명력, 그러니까 뿌리가 많은 힘을 가지고 지탱하고 있어 라는 느낌으로 본다면, 기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사람은 아까 뭐라 했냐면 17번에서 감탄과 놀라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감탄의 감정, 긍정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니은은 재산인들 부디 말며 과갑인들 마다할까? 재산이 유수하고 과갑은 제천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보면 뭔 소리야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좋은 건 힌트가 있죠. 각주를 확인하래요. 각주를 봤더니 여기서 뭐라 했냐면 재산은 운수가 있어야 한대요. 그리고 과거급제는 하늘에 달렸대요. 그럼 얘들아,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운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달렸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이 우리가 아까 17번에서 봤던 것처럼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깨달은 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관점을 가지고 자 20번부터 한번 확인해 봤더니, 기억, 이 사람은 식물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청자를 향한 화자의 원망. 이거는 자기가 지금 너를 싫어해, 너에 대해서 내가 원망스러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바를 얘기하고 있잖아.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운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달려있어? 그럼 이때 원망은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2번의 니은, 화자와 대상 사이에 이질감이래요. 여러분, 이질감이라는 건 다르게 느껴지는 것,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을 이질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한번 적어볼게.
다르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 놓으시고 이제 외워두셔야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상하게 느끼는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의 초록, 식물에 대해서 화자는 이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와는 다르고 이상하다 라고 느끼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어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니은은 안 봐도 되는 거죠. 3번, 기억에는 감춰진 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가 드러난대요. 자, 여러분, 회의라는 건 의심하다 라는 뜻이에요. 과연 그럴까?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을 감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의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기억에는 힘의 근원에 대한 이 사람은 어떤 힘? 식물의 생명력. 17번 문제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생명력에 대한 화자의 상상. 뭔데? 잔뿌리에 발끝에 힘을 주고 있을 거야. 괜찮네. 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자, 니은이요.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래요. 여러분, 재산은 내가 열심히 하면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래. 운수가 좋아야 모을 수 있고, 과거 급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달렸대. 그럼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노력과는 상관없는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괜찮은 답인 것 같아. 자, 5번. 기억에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화자의 성찰. 일단 문제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기억 자체는 우리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잖아, 지금. 그치? 그리고 니은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수용한다. 근데 니은 자체에서도 그냥 과갑은 제천하니 까지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 받아들이다. 나타나지 않았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야 하고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가든 나든 중에서 읽어보셔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현대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잠깐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 초록에 붙잡힌 마음이, 초록에게 지금 얘들아 붙잡혀 있는 마음인데 돌아가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가를 17번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초록에 매료되었어. 그 매력에 푹 빠졌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더 읽어볼게. 초록에 붙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이 종일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초록이 계속 매료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여리고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지는 초록. 얘들아 잠깐만. 여리고 연하대요. 그런데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진대요. 여리다라는 표현과 불길이라는 표현은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되지, 그치? 그럼 약간 대조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 박힌 심지에서 끝없이 솟구치는 초록. 나무들의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는 초록. 지금 저 초록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을 주고 서 있을까?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 번져가고 있다. 직선과 사각에 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 흙이란 흙은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초록이라는 애가 얼마나 생명력이 많은지, 초록은 지금 나무라는 힌트가 나왔고 연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식물이 될 것이고, 근데 이 식물들의 생명력, 흙이 다 콘크리트로 덮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흙 사이에서 지금 뭐가 되고 있어, 얘들아? 초록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럼 얘들아, 이런 수직선들 사이에 아마도 이렇게 도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심에는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 근데 여기에 초록색 이파리가 옆으로 점점 번져나가고 있어. 그럼 직선과 사각 때문에 잠깐 흙을 덮었기 때문에 밀려나갔지만 이런 것들이 초록이 퍼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이 자투리 땅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을 줄 몰랐다. 그래서 이 초록에 대해서 저돌적인 고요, 조용하게 옆으로 퍼져나가니까, 그리고 촉촉한 불길, 뭔가 타오르는데 지금 그 풀떼기가 얘들아 이렇게 위로 타오른다 생각해봐. 위쪽으로 크게 자라나겠죠. 이제 타오르지만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촉촉한 애야 라고 표현을 하고 싶겠죠.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16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대조적인 표현,
여리고 연하지만 불꽃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럼 열이지만 크게 퍼져나간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일단 대조적인 표현에 대해서 가글에 쓰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럼 불길이라는 건, 미안해, 불길이라는 건 딱딱한 느낌, 그 다음에 파괴적인 느낌이라면, 근데 우리의 초록은 촉촉하게 퍼져나가는 생명력이잖아요. 그럼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글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일부의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했대요. 명사로 마무리했는지 한번 봅시다. 앉는다. 아니지. 마음이, 얘는 조사로 마무리가 됐죠. 마음이, 얘도 조사. 근데 초록, 초록, 초록. 명사 있네. 그럼 일단 일부 시행을 가에서는 명사로 마무리한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로 마무리하게 되면 우리 국어에서는 서술어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여운을 남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수미상관. 시의 가장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비슷하거나 같을 때, 첫 부분, 잠깐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 초록에 붙잡힌 마음이 라는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게, 그럼 얘는 일단 가에서부터 틀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수미상관은 일단 가에는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은 답이 안 됩니다. 자, 4번. 명령적인 어조 한번 볼게요. 명령적인 어조는 종결 어미를 통해서 어라, 알아 등의 표현을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종결 어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서형, 앉는다. 그냥 앉는다. 그리고 있을까? 의문형. 있다, 있다, 있다. 몰랐다. 몰랐다. 그 다음에 종결 어미가 없네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평서형 문장과 의문형 문장을 사용했지, 명령적 어조는 명령형 문장은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얘도 가가 아니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확실하게 아닌 상태인 거죠. 자, 5번의 감탄사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여기 저라는 감탄사가 있었네요. 그럼 지금 가에는 감탄사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식물에 대해서 놀라고 감탄하고 있기 때문에 예찬하고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나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근데 나 보기 전에 우리 17번 문제도 반만 볼게요. 자, 1번. 가의 초록을 잠깐 본 것은 사색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사실 여기도 나왔죠. 초록을 마주하면서 들여다보면서 생명력을 깨닫게 되더라. 그럼 이거 사색, 생각하게 된 계기 맞네. 그럼 가는 맞아 라고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자, 2번. 가의 초록에 붙잡힌 마음은 초록에 매료된 심리를, 얘들아, 매료되다라는 것 자체가 매력에 빠지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럼 초록에 붙잡힌 마음은 초록에게 빠졌어 라는 것이니까 맞아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3번. 수직선들을 조금 지우며 초록이 도시 공간과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대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초록은 도시 공간에서 이렇게 퍼지고 있는 느낌인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일단 얘들아,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균형이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잖아, 이 사람은. 근데 얘는 초록이 이미 퍼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기를 지금 현재 바라고 있다? 라는 표현은 조금 이상해요. 요거를 가로 안에 넣어본다 생각해봐, 얘들아. 그럼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를 통해 초록이 도시공간과 균형을 이루기를 바란다. 도시공간과 균형을 이루겠다라는 말은 일단 나온 적이 없었고, 지금 그냥 도시공간에 잠식해가고 있다, 퍼져나가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감탄을 드러냈을 뿐이지, 그럼 이런 수직선들과 네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균형을 이루어.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했냐면 다시 살아나고 수직선들을 지우면서 번져가고 있다 표현을 해요. 그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딱딱한 수직선들을 덮어버리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자체가 이상하니까 3번이 틀렸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1, 2번은 다 맞았잖아, 지금.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이미 틀린 게 나왔고 우리는 틀린 답을 골라야 되니까 답은 3번인 거죠.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맞은 문제도 나머지 선지가 왜 답이 안 되는지, 틀린 문제는 나머지 선지들은 왜 답이 됐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에서 초록의 끈질긴 생명력. 꺼졌다가 근데 다시 살아나요. 그럼 당연히 끈질긴 생명력이야 라고 볼 수 있겠죠. 5번.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 라는 것은 몰랐던 것이 생겨난 거잖아.
그럼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어? 그래서 놀랍다. 괜찮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나그를 읽어봐야 풀 수 있습니다. 그쵸? 나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그를 읽을 땐 얘들아, 일단 19번 문제와 16번, 17번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보면 1수, 2수, 그 다음에 1수, 4수와 관련성이 있잖아. 1수와 2수를 읽어보고 나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수. 얘들아, 어저라는 게 우리 이번 황진이 시조에서 4주차 프리인터 때 배우셨죠? 아이고, 이런 느낌. 내 팔자, 진짜. 무슨 일 하다 하고, 도대체 무슨 일 이렇게 많니? 자, 굳은 니가 다 빠지고, 검던 털이 휘었네. 얘들아, 굳은 니가 다 빠져버렸대. 그리고, 검던 털이 휘었대요. 그럼 얘들아, 검던 것과 휘다. 대조. 굳었던 게 다 빠졌어? 대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일단 대조적인 표현 나 활용했지. 그 다음에 주제의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딱 느껴진다는 없지만 늙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자신의 늙은 시절의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죠. 더 읽어볼게요. 어우와, 소장 불 노력하고 노대의 도상비로다. 뭔 소리야. 근데 여러분 여기 각주가 있죠. 감사합니다 하고 보면 돼요. 자, 밑에 젊어서 노력하지 않고 늙어서 상심과 슬픔뿐이도다.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는 화자처지 나온 거야. 나 젊어서 노력하지 않았더니 늙어서는 상심과 슬픔뿐이네. 라고 지금 자신의 한세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고 젊어서 노력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겠지.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어제인 듯 3살, 4살, 5살. 그럼 이거는 어린 시절이 되겠지. 마치 어제 같아. 그런데 20 얼핏 지나갔어. 세월의 흐름이네요. 30, 40 한 일 없이 50, 60이 넘는단 말인가? 이 아저씨 벌써 얘들아 60살이 넘었대. 근데 장부의 허다 사업을 못다 하고 늙었느냐? 남자긴 남잔데요.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그럼 사나이가 할 많은 일들 다 못하고 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젊었을 때 했어야 되는 일들을 못하고 늙었네. 계속 한탄하고 있는 상태가 나오죠. 우리 1수, 2수 읽었잖아, 얘들아. 봤더니 자, 19번에 1번 볼게요. 어저 내일이야 에 담긴 한탄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럼 무엇에 대한 한탄일까, 얘들아? 장부의 허다사업 많은 일들을 다 못했어 라는 것에 대한 한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더 볼게요. 생원이 무엇인가? 급제도 헛일이니. 여러분, 생원은 과거를 봤을 때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생원이나 진사가 됩니다. 그때 급제도 헛일이래요. 그럼 얘들아, 급제에서 좋아 안 좋아 지금? 다 헛수고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왜 헛수고지? 더 읽어보자. 밭 깔고 논 매더면 설마 한들 배고프리. 여러분,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고전에서 뒤에가 리아, 리, 가, 고로 끝나게 되면 서리법을 드러내는 시행이 많아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밭 깔고 논을 매더면 얘들아, 이때 더는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시제 표현을 배우진 않았지만 이때 더는 과거 시제, 과거 회상을, 아이고 잘못 적었잖아. 과거라고 적고 싶었단다. 과거 회상을 드러내는 어미예요. 그럼 내가 밭 깔고 논을 맸더라면, 과거에 이렇게 했더라면 설마 한들 배고프리? 배가 고팠을까? 그럼 화자는 지금 어떤 처지야, 얘들아? 지금 현재 배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가난한 처지겠지. 현재 나는 가난해요. 왜? 밭 깔고 논 맨 걸 옛날 했어 안 했어, 얘들아? 안 했어. 과거 시제라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나 지금 배고픈 처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나 지금 60살 넘었잖아, 얘들아. 아무리 애달픈데 몸이 늙어서 이제 못하겠다, 이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17번에 3번 이라는 부분에서 두 번째 2번 선지를 잠깐 보시면 얘가 사실 매력 오답이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은 이거를 36.1%의 학생들이 선택을 했던 매력 오답이 됩니다. 나 한번 볼게요. 밭 깔고 논 매더면 설마 하면 배고프리에 대해서
넉넉하지 않은 현실을 초래한 지난 삶에 대한 아쉬움, 이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게 바로 요 더라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때문이었던 거죠. 이렇게 문학 문제를 풀 때도 문법 문제가 함께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는 모든 영역을 골고루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를 배우시게 되는 거죠. 더나 던이 들어가게 되면 과거 시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럼 과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배고파, 이런 배고프리 라는 서리법을 통해서 현재 나는 배가 고픈 처지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요거 맞아 라는 것을 알 수 있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삼수까지 읽어봤는데 옆에서 또 삼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삼수에 관련된 거, 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 이라는 부분, 자 이렇게 가로 넣어볼게. 가 육수에서의 세월의 무상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얘들아, 이제 아무리 애달픈들 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지금 내가 아무리 후회스럽고 슬프더라도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 결국에는 이거는 후회나 한탄, 체념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무상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난대요. 우리 지금 일단 육수를 안 읽어보긴 했지만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뜻이기 때문에 벗어나고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답은 4번이야 라고 우리가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답은 찾았지만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젊었느냐? 나는 이미 늙었구나. 여기도 또 대조네요. 너는 젊고 나는 늙어요. 그럼 여러분, 이때 너희는 바로 이 시의 청자, 예상 독자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로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젊다 하고 믿지 마라. 나도 일찍은 젊었다. 나도 옛날엔 젊었어 얘들아. 너 젊다고 지금 믿지 마. 젊어서 흐느적 어머 얘들아.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대충 살다가 늙어지면 늙어지면 거짓말처럼 허망하대요. 재산인들 부디 말며 과답인들 마다할까? 얘들아, 마다하다는 것은 거절하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럼 재산인들 부디 말며 됐어요 하지 않을까? 라는 느낌. 근데 우리 아까 과갑이라는 건 봤던 적 있죠. 과갑, 과거 급제라는 표현이었죠. 어디에 있었어? 여기에 나와 있었잖아. 과거 급제는 하늘에 달렸으니 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은 재산을 거절하고 과거 급제를 마다할까? 근데 재산은 유수해요. 유수하다는 건 운수가 있어야 돼. 있을 유자에 운수겠죠. 그 다음에 과갑은 제천하니 하늘에 달려 있어요. 그럼 하고자 하면 못할 리 없는 것은 뭐 때문이야 얘들아? 전부 다 착한 일이야. 얘네들은 하고자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음. 전부 다 운이 따라야 돼. 근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건 착한 일밖에 없어. 이게 이 사람의 뭘까 얘들아?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된 깨달음인 거예요. 내 몸이 못하고서 너희더러 하라기는 나도 좀 미안한데 내가 못해서 애달프니까 너라도 해. 우리 왜 어른들이 여러분한테 맨날 잔소리하는 게 얘들아, 젊었을 때 공부해라,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렸을 때 우리들이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한 마음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청년에 아니하면, 너 젊었을 때 안 하면 너 늙은 다음에 또 나같이 된다, 내 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우리 16번 답을 못 찾았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주제의식 대조적인 표현. 너 젊잖아. 근데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돼? 늙어서 나처럼 돼. 그럼 결국에는 젊은이와 늙은이를 대조하면서 주제의식, 늙었을 때 나처럼 되는구나. 맞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일부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했대요. 여러분, 나시에서 하고 희었네 도상비로다. 지나 말인가 늙었느냐. 헛일 이니 조사죠. 배고프리 못하올세. 늙었구나 젊었더니 거짓것이 할까 하니 하노라. 기는 하여라 되리. 여러분, 명사가 없네요 지금. 그래서 얘는 나에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답이 됩니다. 자, 5번에 감탄사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일단 나시에서 어저라는 감탄사는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자, 더 읽어보자. 일단 감탄사는 썼고요. 근데 대상에 대한 예찬이라기보다는 나에서는 후회나 한탄을 드러내는 감탄사,
아이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5번도 틀렸어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 확정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나에서 검던 털이 하얘진 모습을 본 것은 내가 늙어서 자신의 백발을 바라보며 현재를 한탄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색을 시작하는 계기가 돼 맞는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아까 과거 시제 더 때문에 현재 배고프리 과거에 이랬더라면 배고프지 않았을 텐데 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다 라고 설명드렸죠. 3번 늙은 후에 또 내대리 라는 부분을 통해서 젊은이가 가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는 맞네요 여러분. 자 근데 3번에서는 가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급제도 헛일이다 라는 것은 그럼 결국에는 헛일이 그냥 헛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출세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헛된 일이니까 깨달았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5번 이미 늙었구나. 나는 지금 늙었다라는 것에 대한 탄식.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완료가 됐고요. 19번 일단 우리가 1번까지 살펴봤었고 2번에 노대의 도상비로다.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노대의 도상비로다 어떤 뜻이었어? 여기 젊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늙어서 상심과 거짓뿐이야 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때 담긴 애상감, 슬픈 감정은 늙어지면 거짓뿐이다. 아 그럼 늙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밝혔던 그 부분 늙어서는 상심과 슬픔이야. 그 상심과 슬픔은 늙어진 것이 마치 거짓말처럼 허망하다. 그럼 여기 상심, 슬픔, 허망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단어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서른 마흔 한 일 없이에 담긴 간성. 젊었을 때 일을 제대로 안 했더니 그럼 이 젊었을 때 일을 별로 안 한 것은 흐느적 살았어. 괜찮네 얘들아 이것도 지금. 그럼 이게 한 일 없이라는 부분과 흐느적의 어감이 같이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수 하우면 못할 리 없기는 착한 일. 그럼 결국에는 누구든 하려고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 착한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니네 이거 해. 라고 권유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수업이 길긴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처럼 공부를 하면서 느껴주셨으면 좋겠는 건 맞았다고 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맞은 문제에서도 나머지 선지들이 왜 틀렸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확인하는 건 시험이 다 끝나고 혼자서 복습하면서 오답 정리하면서 확인해 놓으시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은 꼭 오답 노트에다 적어 놓으시고 스스로 기억을 하셔야 본인의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